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요. 젊을 때 진짜 열심히 사셨는데 이상하게 통장은 가벼워지고 집값이랑 물가는 멀리 도망가고 내 인생만 제자리인 느낌 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때는 회사가 전부였고 아이들 학원비가 전부였고 대출이 전부였고 내가 몸 갈아서 버티면 언젠가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보면 편해진 게 아니라 더 조급해졌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투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오늘은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내일은 떨어지고 내일은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그 다음 날은 올라가고 뉴스는 매일 다르게 말하고 유튜브는 매일 정답을 바꿉니다. 이때 진짜 무서운 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은 기준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기준이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기준이 없으면 판단이 아니라 반응만 남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수익은 실력으로 착각되고 손실은 운명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매일 흔들립니다. 그래서 매일 사고 싶고 매일 팔고 싶고 매일 후회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두 숫자의 합이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조건만 있으면 가능한 조합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는 5일 수도 있고 5보다 아주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무한하면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선택이 불가능하면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내 주관이 생기지 않습니다. 투자도 지금 똑같이 그 상태입니다. 오늘 QLD를 살까 말까, TQQQ를 살까 말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들어가면 꼭지 아닐까, 내일은 오를까, 환율은 어떡하지, 금리는 어떡하지. 가능성이 무한하니까 손이 멈춥니다. 혹은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손이 먼저 나갑니다. 둘 다 결과는 비슷합니다.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내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경험은 과거고 아이디어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는 아이디어는 평생 미래로만 떠다닙니다. 기준을 정해서 실행하는 순간 아이디어는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쌓이면 과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폭이 줄어듭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만들어야 답을 찾는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낱말이 아니라 내 주관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자, 그럼 QLD와 TQQQ를 왜 여기서 꺼내느냐? 이 두 종목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도구는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 흉기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장에서요. 그런데 기준만 제대로 세우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효율적인 레버리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같은 속도로 달리면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속도를 바꾸거나 도구를 바꾸거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기준 없는 레버리지가 위험한 겁니다. 기준 있는 레버리지는 위험을 통제 가능한 범위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핵심이 바로 기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준을 현실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하루 종일 차트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다니시고 장사하시고 가족 챙기시고 병원 다니시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눈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트레이딩은 맞지 않습니다. 대신 단순하지만 반복 가능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딱 3가지로 압축됩니다. 언제 살지, 얼마나 살지, 언제 줄일지. 첫째, 언제 살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기준 없이 삽니다. 오르면 무서워서 못 사고 내리면 더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 편한 순간에만 사게 되는데 그 순간은 대체로 비싼 순간입니다. 기준을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QLD나 TQQQ는 나스닥 흐름이 좋을 때 그 힘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나스닥의 흐름이 됩니다. 가장 단순한 흐름 기준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겁니다. 시장 평균보다 위에 있으면 힘이 있고 아래에 있으면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매수 기준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큰 하락장에서는 무리해서 비중을 키우지 않는다. 흐름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만 분할로 모은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시면 더 현실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 분들은 매달 정해진 날에 기본 매수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 과열인 날에는 덜 사고 시장이 눌린 날에는 더 삽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오늘 사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사라집니다. 대신 오늘은 기준상 덜 사는 날입니다. 혹은 더 사는 날입니다로 바뀝니다. 감정이 빠지고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둘째, 얼마나 살지?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올인하고 흔들리고 손절하고 다시 쫓아가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비중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QLD와 TQQQ는 한방에 승부 보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을 두고 분할로 다루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이렇게 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QLD나 TQQQ를 들고 있는 동안 계좌가 출렁이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출렁임을 못 견디면 수익이 나도 중간에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중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 중 일부만 공격적으로,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공격 파트가 흔들려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이 안 무너지면 기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수익은 종목이 아니라 기준을 지킨 사람에게 갑니다. 셋째, 언제 줄일지. 이 부분이 없으면 QLD와 TQQQ는 심리전이 됩니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내리면 더 내릴 것 같고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줄이는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목표 기준입니다. 정고점 근처에서 일부를 줄이고 현금을 만든다. 현금은 다음 조정 때 다시 쓸 무기다. 이 기준은 단순하고 실행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흐름 기준입니다. 시장이 약해지는 신호가 확실할 때 비중을 줄인다. 그리고 다시 흐름이 돌아오면 분할로 늘린다. 이 기준도 좋습니다. 다만 이건 신호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 기준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결국 사서 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오르면 일부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사고 이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정으로 합니다. 우리는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으로 하면 매번 다르고 기준으로 하면 매번 같습니다. 매번 같으면 기록이 쌓이고 기록이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경험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행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실행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선택지가 무한해서 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고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흔들리면 투자 자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시장이 흔들려도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덜 사는 날, 더 사는 날, 기다리는 날, 일부 줄이는 날.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과거를 바꿀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어제 내가 정한 기준은 오늘 흔들려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과거가 생기면 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QLD와 TQQQ의 진짜 장점이 나옵니다. 이 도구는 상승 흐름에서 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기준만 잘 세우면 같은 시간에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원하는 건 엄청난 스릴 아닙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갑자기 아파도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안정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기준 없는 저축만으로는 속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준 있는 투자로 넘어와야 합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준이 필요합니다. 늦었으니까 더 무리하면 안 되고, 늦었으니까 더 단순해야 하고, 늦었으니까 더 반복 가능해야 합니다. 이게 역설처럼 들리지만 현실입니다. 무리해서 한 번에 해결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시간만 더 늦춥니다. 기준으로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앞섭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LD가 좋습니까? TQQQ가 좋습니까? 이건 성격의 문제라기보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이 단단하면 TQQQ도 가능합니다. 기준이 아직 약하면 QLD가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덜하면 기준을 지키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가장 센 도구를 들면 기준이 아니라 감정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QLD 중심으로 기준을 몸에 붙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경험이 쌓이면 그때 TQQQ 비중을 아주 천천히 올립니다. 기준이 성장하면 도구도 성장합니다. 또 하나, 횡보장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횡보장에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장을 견디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횡보장에서는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기본 분할을 유지하면서 비중을 욕심내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횡보장일수록 기록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샀고, 어떤 기준으로 유지했고, 어떤 기준으로 줄였는지 이게 쌓이면 횡보장이 끝나는 순간 실력이 됩니다. 대부분은 횡보장에서 지쳐서 포기하고 흐름이 다시 살아날 때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비싸져 있습니다. 이 패턴을 끊는 게 기준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기준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남의 기준으로 삽니다. 뉴스 기준, 지인 기준, 유튜버 기준, 커뮤니티 기준. 그 기준들은 공짜로 보이지만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남의 기준으로 들어가서 손실을 보면 손실보다 더 큰 게 옵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좋은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그게 진짜 손실입니다. 그러면 내 기준은 어떻게 만듭니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셔도 됩니다. 매수 기준을 한 줄로 쓰세요. 추가 매수 기준을 한 줄로 쓰세요. 줄이는 기준을 한 줄로 쓰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종이에 적어서 계좌 보기 전에 먼저 보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손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반응하는지 실행하는지 바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딱 이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나는 기준을 지켰는가? 수익이 났는가가 아니라 기준을 지켰는가입니다.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결과이고 기준은 내가 만드는 실력입니다. 실력이 쌓이면 시장이 좋을 때는 크게 먹고 시장이 나쁠 때는 덜 다칩니다. 이게 오래가는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인생에서 제일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기준이 없어서 결과가 흔들리는 겁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제일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를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오늘 흔들려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기준이 없으면 오늘 흔들린 게 내일의 성격이 됩니다. QLD와 TQQQ는요. 누군가에게는 도박처럼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 차이는 종목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주관이 생기고 주관이 생기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줄어든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정하셔도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지 그 기준을 투자에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능성의 바다에서 헤엄치지 마시고 기준이라는 땅을 하나 만드십시오. 땅이 생기면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 속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결국 집값을 따라잡고 물가를 따라잡고 내 삶의 불안을 줄입니다. 끝까지 기준으로 가보시죠. QLD든 TQQQ든 답은 종목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생기는 순간 투자는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